나이는 늘어나는데 자산은 제자리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선. 사람은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을 열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숫자. 수십 번 마음을 다잡고 절약하고 조금씩 모아보지만 다시 지출로 빠져나가 버린 뒤 남는 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막막함 뿐입니다.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산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기분. 이 불안함은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리 걸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30대엔 그저 불안함이었지만 40대엔 조급함으로 변하고 50대가 되면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지금 가진 것으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오늘은 자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나이는 늘어나는데 자산이 제자리일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기준선 하나만 알아도 지금부터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 대부분이 모르는 연령대별 자산 기준선. 사람들은 흔히 남들 다 이렇게 살지라고 말하며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위험합니다. 평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사람마다 목표가 다른데 평균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 나에게 필요한 자산 기준선이 얼마인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연나이 1,000만 원을 최소 기준선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최소 3,000만 원, 40세라면 최소 4,000만 원, 50세라면 최소 5,000만 원. 이 정도의 순자산은 있어야 장기적 위험을 피하는 최소 방어선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선은 지켜야 할 최소치이지 충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늘어갈수록 자산은 단순히 쌓아가는 것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2. 자산이 제자리라는 뜻은 지출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안 모이면 더 벌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 상승은 중요하지만 자산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답은 조금 다릅니다. 자산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출 구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지출 구조가 새고 있다면 자산은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지출 구조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정비가 과도하게 높다. 현대인의 자산 정체를 가장 먼저 끌어내리는 건 바로 고정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거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교육비. 한번 늘어난 고정비는 줄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높다는 건 평생 지출이 앞으로 계속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지출이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늘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합리화가 생깁니다. 자산 전문가들은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득은 늘지만 저축은 제자리입니다. 결국 자산은 늘지 않고 나이만 늘어가죠. 저축률이 20% 이하이다. 자산이 제자리라면 가장 먼저 체크할 숫자가 바로 저축률입니다. 저축률 20% 미만 자산 정체. 저축률 2030% 자산 방어 가능. 저축률 40% 이상 자산 상승 가속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저축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자산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률을 먼저 조정한 후 소비를 맞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반드시 만들어야 할 자산 성장 구조. 나이가 늘어갈수록 돈이 모이기 위해서는 단순 저축이 아니라 성장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장 구조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자동으로 저축이 되는 구조.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계좌와 저축 계좌가 자동으로 분리되는 시스템. 이 단순한 자동화를 적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뒤 차이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끼리도 자산 차이가 300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투자와 저축의 비율을 정확히 정해놓는다. 모든 돈을 투자에 몰아넣는 것도 전부 저축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 30%, 투자 30%, 생활비 40%.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비율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가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3. 증가하는 자산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자산이 제자리라는 건 늘어나는 자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돈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려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불어나는 금융자산, 시세 차익이 가능한 부동산, 장기로 성장하는 포트폴리오, 월급 외 부수입. 이 중 하나도 없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4. 나만 뒤처지는 느낌을 만드는 진짜 원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남들은 다 돈을 잘 모으는 것 같아. 나만 왜 이렇게 제자리인 걸까? 하지만 자산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입니다. 당신만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이는 단 하나, 기준선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기준선을 아는 사람은 그 선을 넘기 위해 행동합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이 위험한지조차 알지 못해 방치합니다. 행동이 쌓이면 자산이 되고 방치가 쌓이면 불안이 됩니다. 결국 차이는 시간과 함께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5. 지금부터 꼭 해야 할 3가지 행동. 자산이 제자리라면 반드시 아래 3가지를 해야 합니다. 내 자산을 정확히 숫자로 정리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감으로 관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총자산, 부채, 순자산, 고정비, 저축률. 이 5가지만 정리해도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나이에 맞는 기준선과 비교하기. 기준선보다 낮다면 지금부터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준선보다 높다면 이제 자산을 성장 구조로 옮겨야 합니다. 이 비교 하나가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기. 자산이 모이지 않는 사람에게 1순위 해결책은 더 벌기가 아닙니다. 먼저 지출 재조정, 그 후 수입 확대가 정석입니다. 지출 구조만 바꿔도 12년 안에 놀라울 정도로 자산이 회복됩니다. 6. 마무리 지금이라도 기준선을 알면 늦지 않았다. 나이는 멈추지 않지만 자산은 당신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준선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자산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준선을 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기준선이 단순한 숫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바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알고 관리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